지금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그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선거 때 뭐 이렇게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손석희와 문재인의 대담. 2022년 4월 25일에 방영된 한 장면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말했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 퇴임 후 문재인을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재인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진영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조롱하고 지우고 악마화하는 흐름이 커질 때 그 많던 목소리들은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더 섬뜩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래를 이미 예견한 듯한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키지 못했고 민주진영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이 민주진영의 뿌리를 스스로 지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손석희 대담 속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꺼내보며 문재인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이 경고했던 배타적 팬덤 정치가 왜 지금 민주진영 내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통째로 반대한 거죠. 통째로 부정한 거죠. 그냥 오로지 어떤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부정하고 반대한 것인데, 우리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성과인 거거든요. 우리가 방역에서 아주 훌륭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루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고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나라,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고 평가받는 나라. 아예 뭐 선진국이라고 유엔 기구에서 공인한 유일한 나라. 이렇게 이제 당당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들이 이룬 성과거든요. 이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성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정부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어지게 돼요. 설령 뭐 정책의 이름이나 포장은 달라지더라도 계속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정책을 해봐도 과거의 연원을 보면 뭐 교육 분야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5.3일 개혁부터 시작된 거라든지, 복지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라든지,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된 것도 있고요. 남북 합의 같은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면적인 부정이 그야말로 선거용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선거용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민주진영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악마화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아주 집요하게 진행됐고, 이제는 민주진영 안에서도 문재인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끝까지 완수되지 못한 것,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것,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 이 모든 것은 평가의 대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과가 분명히 있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평가가 아닙니다. 비판도 아닙니다. 이건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이라는 민주진영 대통령을 통째로 부정하고 민주진영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흐름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정말 섬뜩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민주진영이 스스로의 한 시대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촛불 이후의 시간을 부정하는 일,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돌려놓으려 했던 과정을 지우는 일,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버텼던 시간을 통째로 지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악마화가 민주진영 바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건 원래 그들의 정치였습니다.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민주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 악마화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외면으로, 때로는 계산된 무시로,
문재인을 지우는 흐름이 지나가도록 그냥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아픕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때문에 졌다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재인은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은 사실상 적폐와 다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갑니다. 이게 악마화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을 지웁니다. 그 다음 실패만 남깁니다. 그 다음 책임을 과장합니다. 그 다음 의도를 의심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금 문재인에게 벌어지는 일이 딱 이 흐름처럼 보입니다.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임 후 문재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이 민주진영 안에서 조롱당하고 폄하되고 심지어 윤석열이나 박근혜와 같은 선상에 놓이는 듯한 표현이 나올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현주 같은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윤석열, 박근혜와 함께 묶어 말하는 듯한 표현을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민주진영의 기억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도 책임입니다. 정치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동의가 됩니다. 누군가 민주진영의 대통령을 부당하게 지울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상 승인입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진영이 자기 역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잘못은 기록해야 합니다. 실패는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잘라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노무현의 친구였고 촛불 이후 첫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제도권 민주주의 안으로 복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실까지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흐름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문재인을 민주진영의 실패와 배신의 상징처럼 만들려 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진영은 계속 자기 편의 대통령을 잡아먹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손석희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팬덤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이제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여야 되는 거죠. 예.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가로막는,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이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닌 거죠. 진정한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지지여야 한다. 반대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 이 말이 지금 너무 소름 돋게 들립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이 말은 문재인 이후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문재인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키지 못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우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민주진영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진영의 뿌리를 스스로 공격하는 이 장면. 문재인은 그 위험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지는 사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지는 사람을 좁힙니다. 진정한 지지는 역사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지는 역사를 끊어냅니다. 진정한 지지는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이전 세대의 공과를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지는 이전 세대를 악마로 만들어야만 자기 정당성이 생기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건강한 지지가 아니라 정치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신앙이 된 정치는 반드시 누군가를 제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제물로 문재인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성숙한 민주진영이라면 문재인의 공과를 모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잘한 것은 계승하고 실패한 것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역사이고 그게 정당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그때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일 또 다른 권력이 오면 이재명도 다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역사를 잊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결국 매번 자기 사람을 버리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외연을 넓히는 지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과거를 지우고 같은 편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내는 지지. 그런 지지는 결국 모두를 외롭게 만듭니다.
문재인이 지금 외로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